몽이모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6장 9와 4분의 3번의 승장강에서 떠나는 여행. 더들리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한 달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사실 더들리는 해리에게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그와 한 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투니아 이모와 버넌 이모부도 해리를 벽장에 가둬놓거나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거나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반쯤은 겁에 질리고 반쯤은 화가 난 채 해리가 어디 있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해리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는 새로 생긴 올빼미만을 친구 삼아 방에 틀어박혔다. 해리는 이 암컷 올빼미를 헤드위그라고 부르기로 했다. 마법의 역사에서 본 이름이었다. 교과서들은 아주 재미있었다. 해리는 침대에 누워 밤 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헤드위그는 열린 창문으로 마음껏 드나들었다. 피투니아 이모가 더 이상 청소기를 돌리러 들어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헤드위그가 계속 죽은 쥐들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해리는 벽에 꽂아놓은 종이에 하루하루를 표시하며 9월 1일까지 남은 날짜를 헤아렸다. 8월 마지막 날, 해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이튿날 킹스크로스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이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실로 내려갔다. 해리가 인기척을 내려고 허기침을 하자 더들리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저 버넌 이모부. 버넌 이모부는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끙 앓는 소리를 냈다. 저 내일 킹스크로스역에 가야 해요. 호그와트에 가려면요. 버넌 이모부가 또 한 번 끙 소리를 냈다. 태워다 주실 수 있을까요? 끙. 해리는 그걸 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버넌 이모부가 입 밖으로 말을 내뱉었을 때 해리는 막 2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마법사 학교에 가는 방법치고는 우습구나. 기차라니. 마법 양탕자는 죄다 구멍이 났나 보지?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그놈의 학교는 어디 있는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학교의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으며 해리가 대답했다. 해리는 주머니에서 해그리드가 준 표를 꺼냈다. 그냥 11시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면 돼요. 해리가 표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이모와 이모부가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몇 번 승강장이라고? 9와 4분의 3번 승강장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9와 4분의 3번 승강장 같은 건 없어. 표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헛소리. 아주 미친 소리를 하는군. 그놈의 자식들, 너도 알게 될 거다. 어디 두고 봐. 좋아, 킹스크로스역에 데려다 주마. 어쨌든 우리도 내일 런던에 갈 거니까. 그 일만 아니었다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런던에는 왜 가시는데요? 해리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물었다. 더들리를 병원에 데려간다. 버넌 이모부가 으르렁거렸다. 스멜팅스 가기 전에 저놈의 꼬리를 떼버려야 하니까. 해리는 다음날 아침 5시 눈을 떴지만 너무 흥분되고 긴장한 나머지 다시 잠들지 못했다. 마법사 로브를 입은 채 역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바지를 입었다. 기차에서 갈아입으면 될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챙겼는지 호그와트 준비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헤드위그가 새 장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는지 살핀 다음 더즐리 부부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방 안을 서성였다. 2시간 뒤 해리의 크고 묵직한 여행 가방이 더즐리네 자동차에 실리고 피투니아 이모의 설득 끝에 더들리가 해리 옆에 앉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킹스크로스역에 도착한 것은 10시 30분경이었다. 버넌 이모부는 해리의 여행 가방을 짐수레에 쾅 내려놓고 짐수레를 밀면서 역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 친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버넌 이모부가 심술궂은 웃음을 짓고 승강장을 마주보며 우뚝 멈춰섰다. 자, 봐라 녀석아. 9번 승강장, 10번 승강장.
네가 가야 한다는 승강장이 중간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보아하니 아직 짓지도 않은 것 같구나. 안 그러냐? 물론 버너니모부의 말이 맞았다. 승강장 한 곳에 커다란 플라스틱 숫자 9가 그 옆에 있는 승강장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숫자 10이 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 생활 잘해라. 버너니모부는 더욱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니 다른 말은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다. 몸을 돌리자 더즐리 가족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셋 다 웃고 있었다. 해리는 입이 바짝 말랐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헤드위그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해리는 지나가는 영무원을 불러 세웠지만 감히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영무원은 호그와트라는 곳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해리가 그곳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 말하지 못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해리가 일부러 멍청하게 군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리가 절망감을 느끼며 11시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냐고 물었지만 영무원은 그런 열차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영무원은 시간을 낭비했다느니 어쩌니 투덜거리며 성큼성큼 가버렸다. 이제 해리는 공항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에 커다란 시계를 보니 호그와트행 열차 탑승 시간까지 겨우 10분이 남았는데 그 열차를 탈 방법이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해리는 혼자서는 들어올리기도 힘든 여행 가방과 마법사들의 돈으로 가득한 주머니, 커다란 올빼미와 함께 역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벽돌을 두드려 다이애건 앨리에 들어간 것처럼 뭔가 해야 할 일을 해그리드가 깜빡하고 말해주지 않은 게 틀림없었다. 해리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9번 승강장과 10번 승강장 사이의 벽을 두드려 봐야 하나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해리 바로 뒤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뭐 그리 바글바글했어. 당연하지만. 해리는 몸을 획 돌렸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통통한 여자로 하나같이 머리카락이 불타는 듯한 빨간 소년 넷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도 해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여행 가방을 하나씩 밀고 올빼미를 데리고 있었다. 해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짐수레를 미면서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걸음을 멈추자 말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떨어져서 멈춰섰다. 그래, 몇 번 승강장이라고? 소년들의 어머니가 물었다. 9와 4분의 3번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빨간 어린 여자아이가 높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넌 아직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지니. 이제 조용히 하렴. 좋아, 퍼시. 너부터 가거라.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년이 9번과 10번 승강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다. 해리는 행여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소년이 두 승강장 사이에 도달한 순간 엄청난 수의 관광객 무리가 해리 앞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마지막 관광객의 배낭이 시야 밖으로 나갔을 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프레드, 네 차례다. 프레드 아닌데요? 조지예요. 소년이 말했다. 아, 진짜 그러고 우리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지인 걸 그렇게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조지 얘야. 장난이에요. 나 프레드 맞아요.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 출발했다. 프레드의 쌍둥이 형제가 뒤에서 빨리 가라고 외치자 그 말대로 프레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이번에는 세 번째 형제가 벽 쪽으로 활기차게 걸어가더니 거의 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해리가 통통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얘야. 호그와트에 처음 가는 모양이로구나. 론도 신입생이란다. 여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년을 가리켰다. 소년은 키가 컸으며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주근깨 투성이에다 손발이 큼직하고 코가 길었다. 네, 실은 어떻게 승강장에 들어가는 방법 말이냐? 여자가 다정하게 물었고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할 거 없어.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벽으로 그냥 곧장 걸어가면 된단다. 멈추지 말고.
부딪힐까봐 겁먹지 마.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긴장되면 가볍게 뛰어가는 게 좋겠지? 롬보다 먼저 가보렴. 네. 해리는 짐수레를 돌려 세우고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벽은 아주 단단해 보였다. 해리는 그쪽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9번과 10번 승강장으로 가면서 해리를 떠밀었다. 해리는 좀 더 빨리 걸었다. 벽을 들이받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낭패겠지. 그는 짐수레에 몸을 기댄 채 무게를 실어 달리기 시작했다. 벽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짐수레가 통제를 벗어났다. 이제 30c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와버렸다. 해리는 부딪히리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눈을 떴다. 진홍색 증기기관차가 사람들로 가득 찬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머리 위에 걸린 표지판에는 호그와트 급행열차 11시라고 적혀 있었다. 해리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벽이 있던 곳에 연철로 만든 아치가 보였고 거기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낸 것이다. 증기기관에서 나온 연기가 제잘거리는 사람들 머리 위로 흘러다니는 가운데 온갖 색깔의 고양이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 다리 사이를 빙글빙글 돌아다녔다. 부엉이들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무거운 짐가방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로 불만스럽게 부엉부엉 울었다. 열차의 앞쪽 몇 칸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창문에 매달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명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다. 해리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짐수레를 밀며 승강장을 따라 걸었다. 동그란 얼굴의 한 소년 곁을 지나쳤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 두꺼비가 또 없어졌어요. 이런 내빌. 나이든 여성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레게머리를 한 어느 소년이 몇몇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디 한번 보여줘, 리. 자, 어서. 소년이 품에 안고 있던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자 안에서 뭔가 긴 털투성이 다리가 나왔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새된 소리로 비명을 내뱉고 함성을 질렀다. 해리는 인파를 헤치고 계속 나아가다가 열차 거의 끝에 있는 빈 객실을 발견했다. 해리는 헤드위그를 먼저 안에 집어넣은 다음 열차 출입문 쪽으로 가방을 떠밀기 시작했다. 계단 위로 밀어 올리려고 애썼지만 한쪽 끝을 들기 힘들었고 2번이나 짐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을 아프게 찢고 말았다. 도와줄까? 승강장에서 해리가 따라 들어갔던 빨간 머리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 응, 부탁해. 야, 프레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해리는 쌍둥이 형제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객실 구석으로 짐을 밀어 넣었다. 고마워. 해리가 땀 때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눈가에서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게 뭐야? 갑자기 쌍둥이 중 한 명이 해리의 번개 모양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와, 그럼 네가... 오, 걔잖아? 첫 번째 쌍둥이가 말했다. 맞지? 그가 덧붙였다. 뭐가? 해리포터! 쌍둥이가 합창했다. 아, 걔! 그러니까 맞아. 두 소년이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자 해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열린 열차 문으로 어떤 목소리가 날아들어왔다. 프레드, 조지, 거기 있니? 가요, 엄마. 쌍둥이는 마지막으로 해리를 한번 보더니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해리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라면 몸을 반쯤 감추고 승강장에 있는 빨간머리 가족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형제의 어머니는 방금 손수건을 꺼내든 참이었다. 론, 코에 뭐 묻었다. 가장 어린 소년이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녀는 소년을 붙잡고 코끝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엄마, 좀 놔봐요. 아이는 몸을 비틀어 풀려났다. 이런, 우리 귀염둥이 론이 콧망울에 뭐가 묻었죠요? 쌍둥이 한 명이 말했다. 닥쳐, 론이 말했다. 퍼시는? 형제 어머니가 물었다. 저기 오고 있어요.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소년이 해리의 시선이 닿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이미 바람에 나부끼는 검은색 호그와트 로브를 입고 있었다. 해리는 소년의 가슴에서 P라는 글자가 새겨진 배지가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올해는 못 있어요, 어머니. 소년이 말했다. 제 자리는 맨 앞이라서요. 반장 전용으로 객실이 2칸 배정되어서. 언제 반장이 되셨사옵니까, 퍼시 형님? 쌍둥이 중 한 명이 굉장히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귀뜸이라도 해주지, 우리 전혀 몰랐네. 잠깐, 난 형이 뭐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한 번인가? 2번이었던가? 1분 동안 말했나? 여름 내내 말했던가? 아, 닥쳐. 반장 퍼시가 말했다. 근데 왜 퍼시 교복만 새 거예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물었다. 그야 퍼시는 반장이니까. 형제의 어머니가 애정이 듬뿍 담긴 어조로 말했다. 그래 얘야, 그럼 이번 학기도 즐겁게 보내라. 도착하면 올빼미 보내고. 그녀가 뺨에 입을 맞추자 퍼시는 그곳에 떠났다. 그런 다음 그녀는 쌍둥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자, 이제 너희 둘 올해에도 얌전히 지내라. 또 한 번 올빼미가 와서 너희가 변기를 폭파했다거나 하는 얘기를 전하면. 변기를 폭파한다고요? 변기를 터뜨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좋은 생각이네. 고맙습니다, 엄마. 웃을 일이 아니야. 그리고 론 좀 챙겨주고. 걱정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으니 귀염둥이 론이는 안전할 거예요. 닥치라고. 론이 다시 말했다. 론은 이미 쌍둥이만큼이나 키가 컸고 어머니가 문지른 코는 아직까지 벌겠다. 근데 엄마, 우리가 기차에서 누굴 만날게요? 엿보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리는 얼른 몸을 뒤로 바짝 기댔다. 아까 여기서 우리 근처에 있던 검은머리 꼬마 기억하시죠? 걔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해리포터요. 해리의 귀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엄마, 기차에 가서 해리포터 보고 오면 안 돼요? 엄마, 제발요. 벌써 봤잖니, 지니. 그리고 그 가엾은 동물원에서 눈 휘둥그렇게 뜨고 구경하는 동물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해리포터였니, 프레드? 네가 어떻게 알아? 물어봤죠. 흉터도 봤고. 진짜 있던데요? 번개 모양으로. 불쌍해라. 혼자 있었던 것도 이상할 게 없지. 왜 그런가 했다. 승강장 가는 법도 어찌나 그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던지. 그건 그렇고 해리포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까요? 갑자기 그들의 어머니는 매우 엄해졌다. 분명히 말하는데 걔한테 물어볼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프레드. 절대 꿈도 꾸지 마. 새학기 첫날에 그런 걸 떠올려서야 되겠니? 알겠어요. 불이라도 뿜으시겠네. 서둘러라. 형제 어머니가 말했고 새소년은 열차에 올랐다. 그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어머니가 작별의 입맞춤을 하게 해주었다.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울지마, 지니. 올빼미 엄청 보내줄게. 호그와트 변기 뚜껑도 보내주고. 조지. 농담해요, 엄마.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제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며 그들의 여동생이 반쯤은 웃고 반쯤은 울면서 열차를 따라 뛰는 모습이 해리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열차가 더 속력을 내자 아이는 뒤처져서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열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여자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집들이 창밖을 휙휙 지나갔다.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뒤에 남겨두고 온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나을 게 틀림없었다. 객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빨간머리 형제 중 가장 어린 소년이 들어왔다. 여기 누구 앉는 애 있어? 아이가 해리의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딴 데는 다 찼길래. 해리는 고개를 저었고 아이는 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해리를 곁눈질 하다가 안 그런 척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코에는 여전히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야, 론! 쌍둥이들이 다시 들어왔다. 들어봐. 우리 열차 가운데 칸으로 갈 거야. 리 조던이 엄청나게 큰 거미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셔? 론이 웅얼거렸다. 해리, 우리가 자기소개를 했던가? 프레드 위즐리, 조지 위즐리야. 얘는 동생 론이고. 그럼 나중에 보자. 잘 가. 해리와 론이 말했다.
쌍둥이는 객실 문을 닫고 나갔다. 너 진짜 해리포터야? 론이 못 참고 입을 열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냥 나는 프레드랑 조지가 또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 그럼 너 진짜로 그거 있잖아. 론이 해리의 이마를 가리켰다. 해리는 앞머리를 들어 올려 번개 모양 흉터를 보여주었다. 론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응, 근데 기억은 안 나. 아무것도? 론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뭐 초록색 빛이 엄청 번쩍거렸던 건 기억나는데 그것뿐이야. 우와, 론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잠깐 동안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깨달은 듯 빠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희 가족은 전부 마법사야? 해리가 물었다. 해리는 론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만큼이나 론에게 관심이 갔다. 그럴걸? 론이 말했다. 엄마한테 회계사인 육촌 아저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럼 넌 이미 마법을 많이 알겠구나. 위즐리 집안은 다이애건 앨리에서 만난 그 허여멀건 소년이 말했던 유서 깊은 마법사 가문 중 하나인 게 틀림없었다. 너는 머글들하고 살았다며? 그 사람들은 어때? 끔찍해. 뭐 머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이모랑 이모부랑 사촌은 그래. 나한테도 마법사 형이 3명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5명이야. 론이 말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론은 우울해 보였다. 우리 집에서 호그와트 가는 건 내가 6번째야. 쫓아가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 빌 형하고 찰리 형은 벌써 졸업했는데 빌은 남학생 회장이었고 찰리는 퀴디치 팀 주장이었어. 퍼시는 올해 반장이 됐고 프레드와 조지는 말썽을 엄청 부리지만 그래도 성적이 꽤 좋고 모두 형들을 정말 재밌어해. 다들 내가 형들만큼 잘하길 기대하지만 진짜로 잘한다고 해도 특별한 일은 아니야. 형들이 벌써 다 한 거니까. 게다가 형이 5이나 있으면 새 물건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 교복은 빌이 입던 거고 마법 지팡이는 찰리가 쓰던 거고 쥐는 퍼시가 키우던 거지. 론이 재킷 안에 손을 넣어 뚱뚱한 회색 쥐를 꺼냈다. 쥐는 잠들어 있었다. 얘 이름은 스케버스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깨어있을 때가 별로 없거든. 퍼시가 반장이 됐다고 아빠가 올빼미를 사줬는데 우리 부모님은 여유가... 아무튼 그래. 내가 스케버스를 받았지. 론의 귀가 빨개졌다. 다시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보니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해리는 올빼미를 살 여유가 없다는 게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1달 전까지만 해도 해리는 돈 한 푼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해리는 론에게 더들리가 입던 옷을 입어야 했던 일이며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일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론은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해그리드한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마법사가 되는 거라든가 부모님 얘기라든가 볼드모트라든가. 론이 숨을 헉 들이켰다. 왜? 해리가 물었다. 그 사람 이름 말했잖아. 론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다 제쳐놓더라고. 넌 용감하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뭐 그러려고 그 이름을 말한 건 아니야. 그냥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아직 배울 게 많아. 해리는 이렇게 덧붙이며 최근 가장 걱정했던 문제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놓았다. 분명 내가 우리 학년에서 꼴찌할걸? 아닐걸? 머글 집안 출신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빨리 배워.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열차는 런던을 벗어났다. 이제 그들은 소떼와 양떼로 가득한 들판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들판과 오솔길을 휙휙 지나가는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12시 30분쯤에는 객실 밖 통로에서 크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얼굴에 보조개가 팬 여자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간식 수레란다. 뭐 좀 먹을래 얘들아? 아침을 조금도 먹지 않은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론은 또다시 귀가 빨개져서는 집에서 샌드위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해리는 통로로 나갔다. 더즐리네와 함께 살 때는 군것질할 돈을 한 푼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주머니가 금화랑 은화로 짤랑거리는 지금은 해리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초코바를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코바는 없었다. 간식 수레에서 버티보트의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와 드루빌에 엄청 잘 부러지는 풍선껌, 개구리 초콜릿, 호박파이, 솥단지 케이크, 감초 마법 지팡이를 비롯해 해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온갖 희한한 것들을 팔았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싶었기에 해리는 이것저것 모두 조금씩 산 다음 은화 11시클과 청동 도넛 7큰옷을 냈다. 론은 해리가 산 것을 모두 들고 자리로 돌아와 빈 좌석에 쏟아놓은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 배고프구나? 응, 굶어 죽을 것 같아. 해리가 그렇게 말하며 호박파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론은 울퉁불퉁한 꾸러미를 꺼내 포장을 풀었다. 샌드위치 4개가 들어있었다. 론이 그중 하나를 꺼내 들고 말했다. 콘드 비프가 싫다니깐. 엄만 꼭 이래. 이거 하나랑 바꾸자. 해리가 호박파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먹어. 내 건 진짜 별론데 다 말랐거든. 엄마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론이 재빨리 덧붙였다. 알잖아. 우리는 5명이나 되니까. 괜찮아. 파이 먹어. 해리가 말했다. 예전에는 나눠 먹을 것도 없었고 실은 나눠 먹을 사람도 없었다. 론과 마주 앉아서 파이와 케이크를 먹어 치우자니 기분이 좋았다. 이건 뭐야? 해리가 개구리 초콜릿 한 상자를 들어 보이며 론에게 물었다. 진짜 개구리는 아니지? 해리는 이제 무엇이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응, 근데 카드는 한번 확인해봐. 나는 아그리파가 없어서. 뭐? 아, 너 모르겠구나? 개구리 초콜릿에는 카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수집용으로 말이야. 유명한 마법사들이 그려져 있어. 나는 500장 정도 모았는데 아그리파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없거든. 해리는 개구리 초콜릿 포장을 뜯은 뒤 카드를 집어들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반달 모양 안경을 쓰고 길게 구부러진 코에 은빛 머리카락과 턱수염, 콧수염을 늘어뜨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사진 아랫부분에는 알버스 덤블도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 이분이 덤블도어구나. 해리가 말했다. 설마 덤블도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건 아니겠지? 론이 말했다. 나도 하나만 주지 않을래? 아그리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해리는 자기 카드를 뒤집어 읽어보았다. 알버스 덤블도어, 현 호그와트 교장. 현대의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평가받는 덤블도어 교수는 1945년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물리치고 용의 피를 사용하는 12가지 방법을 발견했으며 동료인 니콜라 플라멜과 연금술 연구를 함께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덤블도어 교수는 실내 음악과 볼링을 즐긴다. 해리는 카드를 다시 뒤집어 봤다. 놀랍게도 덤블도어의 얼굴이 사라지고 없었다. 없어졌어! 뭐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순 없지. 론이 말했다. 다시 올 거야. 이럴 수가. 또 뭐가 나야. 6장이나 있는데. 너 가질래? 너도 모으면 되잖아. 론이의 눈이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개구리 초콜릿 더미로 향했다. 마음껏 먹어. 해리가 말했다. 근데 있잖아. 먹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사진 안에 가만히 있어. 그래? 뭐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야? 론은 꽤 놀라는 것 같았다. 진짜 이상하다. 해리는 덤블도어가 옆걸음질하듯 카드로 다시 들어와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론은 유명 마법사 카드보다 개구리를 먹어치우는 데 더 관심을 보였지만 해리는 카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해리에게는 덤블도어와 모가나뿐만 아니라 우드 크로프트의 행키스트, 알버리 크런니언, 키르케, 파란켈수스와 멀린이 생겼다. 한참이 지나서야 해리는 클리오드 나라는 코를 긁고 있던 드루이드에게서 눈을 겨우 떼고 버티보트의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한 봉지를 뜯었다. 그것 조심해야 돼. 론이 해리에게 경고했다. 모든 맛이 난다는 말은 진짜 온갖 맛이 난다는 뜻이야. 뭐 초콜릿 맛이나 바카 맛, 마멀레이드 맛 같은 평범한 맛도 있지만 시금치 맛이나 간 내장 맛 같은 것도 있어. 조지는 예전에 코딱지 맛도 먹어본 적 있다더라.
론은 초록색 젤리를 집어들고 신중히 살핀 다음 귀퉁이를 살짝 깨물었다. 우와! 봤지? 새싹 맛이야. 해리와 론은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리는 토스트 맛, 코코넛 맛, 삶은 콩 맛, 딸기 맛, 카레 맛, 잔디 맛, 커피 맛, 정어리 맛을 먹었고 론은 손도 대지 않으려 하던 수상한 회색 젤리 그트머리를 조금 떼어 먹는 용기를 보였다. 먹어보니 그건 후추 맛이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골 풍경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 깨끗한 들판은 사라지고 이제는 숲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 어두운 초록색 언덕만 보였다.